얘기를 이제 비교적 최근까지 다 들었으니까. 네. 일단은 가장 위부터 몸이 자꾸 이렇게 앞뒤로 흔들렸어요. 그 지금 요즘에는 어떠세요? 그거는 앞뒤로 흔들리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뭐 꼬꾸라지면 꼬꾸라진 대로 살고 휜면 휜 대로 살았다가 그걸 피려고 하고 바르려고 하니까 이제 몸에서 이렇게 반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몸을 이렇게 세워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몸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저처럼 치료할 때 앉아계시면 맨날 자꾸 이렇게 하고 네. 그러니까 몸을 자세를 바로 하려고 할 때 음. 이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음. 그냥 그건- 예를 들어서 뭐 휜 대로 그냥 그렇죠. 늘어져 있으면 그런 반응이 없고 뭐 무게 같은 거 들 때 이렇게 달달달달 떨리는 그런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냥 사실 이러고 있으면 네. 사람이 인대의 힘으로 버텨요. 어디 기대에 있는 거. 근데 사람이 인대의 힘을 덜 쓰게 돼서 근육의 균형 밸런스로 맞추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도 아니면 누구와 됐던 조금씩 약간 흔들려요. 근데 이제 그렇구나. 김주영님은 이게 반응 속도가 늦은 거예요, 그냥. 이게 기민하게 근육이 착착 반응해주지 못하고 천천히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흔들렸던 거예요. 지금은 안 흔들리잖아요. 이게 반응 속도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동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고. 일단 서 계실 때 다리가 자꾸 흔들렸잖아요. 네. 요즘엔 좀 어떠세요? 요즘에도 오늘은 테스트를,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테스트를 하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잠깐 일어나는 시간에 앉아있다가 딱 일어났을 때를 테스트를 해요. 왜냐면 앉으면 이렇게 눌려있으니까. 딱 섰을 때 화장실에는 거울도 좋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거든요. 오늘은 그냥 안정적이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제일 저한테는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네. 이게 흔들리는 게 해결이 안 돼서 골격 쪽으로 좀 전문으로 하시는 분하고 만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안도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서 계시면은 무릎이 자꾸 이렇게 자꾸 흔들렸어요. 그 정도가 아주 심했어요. 제가 그냥 거기 내가 긴장을 하니까 그렇지 그나마 그냥 누가 손가락 하나만 갖다 대면 풀썩 주저앉을걸요? 네. 근데 요즘에 많이 괜찮으시죠? 요즘 많이. 걸어오시는 것도 이제 저희 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시는 게 요즘엔 조금 그래도 할만하신가요? 이렇게 다리를 들면 다리가 막 천근만근이어가지고 계단이 이렇게 3단으로 있으면 그러니까 지하철 계단? 지하철 2단까지는 올라오는데 3단부터는 어떻게든 올라가지만 거기서 올라와서 병원 도착하면은 힘이 하나도 없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땀도 나고 힘도 막 무슨 마라톤 하고 온 것 마냥 힘 빠져 있고 막 그랬는데 그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꺼지려고 그러면 남들은 뛰잖아요. 저는 그냥 계속 걸어요. 횡단보도는 뛰는 데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뭐 요즘은 뭐 뛰고 버스 와도 뛰고. 근데 뛴다는 건 엄청난 거죠. 네, 뛸 수 있다는 거는.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두피. 네. 두피는 제가 비듬이 제 기억으로는 한 20대 후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듬이나 무좀이나 이런 피부 질환은요, 정말 사람을 귀찮게 하고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비듬 때문에 짜증도 많이 올라왔고, 막 알아보기도 하고 고민도 했는데 섣불리 이것저것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게 그렇게 쉽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선생님 만나가지고 좀 많이 차도가 있었어요. 이게 막 선생님이 이렇게 목, 어깨 위주로 많이 봐주셔서 그런지 이게 사실 이렇게 목, 어깨가 좋아지면서 머리 비듬이 비례해서 줄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오늘은 비듬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는데 머리를 풀었는데 머리 탄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막 드라이한 것처럼 계속 내 머리를 만지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막 예전에는 막 머리가 막 푸석푸석 펄펄펄 막 잔머리 막 너무 급격하게 가늘어지면서 가늘어지고 볼륨 없고 비듬 있고 그래서 정말 그게 여자들한테는 난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좀 묶고 다니고 풀 수도 없고 머리숱은 원래 좀 있는 편이죠. 엄청 많은데 이게 어떻게 흐를지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묶고 다니고 집에 와서 막 머리 막 참았던 거 하루 종일 참았던 거 욕실에서 막 긁고 그러고 나면은 좀 우울하고
그리고 냄새도 나고 매일 머리 감아야 되고 또 매일 감으니까 또 안 좋은 건 알면서도 또 이렇게 분비물이 나오니까 안 감을 수도 없고 매일 머리 감는 것도 겨울에는 또 힘든 일이거든요. 매일 머리 감아야 되지. 그래서 막 이게 비듬만 줄어들어도 나는 너무 기쁜 일인데 여기서 더해갖고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 거예요. 하수구에. 그래서 지금 일주일 내내 지켜봤어요. 급격하게 안 빠져. 한 10분의 1? 그래서 집에서 할 일이 너무 많거든. 머리카락 맨날 청소기 돌려야 되지. 화장실 치워야 되지. 머리 맨날 감아야 되지. 뭐 스타일링 별로 할 것도 없이 맨날 뚫뚫 말고 다녀야 되지. 나중에는 앞머리까지 힘이 없어가지고 막 자꾸 머리 여기 들러붙더라고. 예전에 상상도 못한 일인데 그렇게까지 돼버리더라고. 이게 막 드라이 해놓으면 하루 종일 있었던 머리가 그냥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가늘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뭐 이게 정말 회춘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럼요. 그 피가 맑아지니까 회춘이지 당연히. 이게 김주영님은 저한테 오실 때마다 맨날 어깨 이렇게 하고 오셨었는데 제가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돼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만져요. 만지면 여기 걸려. 아, 그렇죠. 그 걸리는 정도가 이쪽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는 별로 안 걸리는데 이렇게 만지니까 여기가 이렇게 말려 있어가지고 걸려요. 걸린 데다가 이게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걸 내가 느끼는 거지. 이게 언제 될까? 그래서 맨날 점검하고 이 쇄골은 언제 나오나. 이 쇄골이 없었거든요. 이 수술하고 여기 다 들러붙어가지고. 네, 지금 좀 있네요. 좀 있어요. 옛날에는 아주 아기 때는 여기 완전 쇄골이 너무 예뻤는데 이게 수술하고 들러붙은 데다가 말린 데다가 난리가 나서 그래서 이것도 여기 걸리지. 여기 만지면 쇄골도 하나도 없지. 그래서 맨날 할 일이 너무 많다. 내 몸은. 그리고 거울 보면 목은 틀어져 있고 막 그래서 너무 많다. 눈을 이렇게 뜨면 예전에는 이쪽 눈이 작고 이쪽 눈이 컸어요. 그래서 그것도 맨날 이렇게 보고 모든 게 이렇게 균형이 맞아지고 그리고 옛날에 이게 다 늘어졌던 게 이게 다 올라가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계속 뭐가 달라진다고 계속 너무 건강해졌다는 얘기를 너무 들으니까 이제 뭐 별로 이렇게 감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계속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할 거니까. 왜냐면은 일상생활을 계속 이제 하다 보면 계속 몸을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약을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한방병원에 처음에 입원했을 때 그 한약 때문에 콩팥, 방광 이게 다 망가졌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줌이 안 나왔어요. 30대 태어나고 이렇게 소변은 막 보고 싶은데 소변을 보면은 한 종이컵 반컵 이 정도 양이 나오고 근데 그걸 다 누고 나면은 또 소변이 보고 싶은데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방광도 그 이후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오늘은 보니까 소변에 거품도 없더라고. 예전에 거품 때문에 또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거품이 왜 있지? 냄새도 좀 나고. 근데 지금 소변 색깔도 너무 좋고 냄새도 안 나고 거품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게 뭐 하나가 좋아지면 진짜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거품 나는 거는요. 네. 그 거품이 나려면 소변에 단백질 성분이 있어야 돼요. 단백질 성분이 있어야만 거품이, 그러니까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난다는 건 신장이 좀 일정 부분 파괴가 돼서 단백질이 이렇게 아미노산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그 소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 있는 거는 이제 뭐 엄청 많지만 않으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제 좋아져야죠. 신장이 좋아지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게. 그러니까요. 제가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서울에 처음에 와서 계속 방광염으로 이 병원에 약 먹고 방광염도 약을 안 먹으면 안 낫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방광염 약을 먹으면서도 또 콩팥이 안 좋은데 약을 먹으니까 또 불편하고 그래서 방광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 사구체 그 크레아틴 수치도 건강검진에서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단백뇨도 나오고 네. 머리가 너무 아팠죠. 이제 큰일이다. 신장까지 이러면. 보통은 신장은 이제 한번 상하면은 안 돌아오죠. 근데 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더 고민인 거죠. 네. 두 개면은 뭐 어떻게 하나가 나빠지면 그렇긴 해요. 근데 그래서 그 이후로 종부생이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콩팥 하나 괜찮을 것 같아요. 별로 염려가 안 되고 몸 관리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선생님하고 상담한 게 좀 무리를 안 하는 쪽으로 너무 몸을, 네. 몸을 너무 많이. 아까 제가 말씀해드린 그 소방차 보내고 있어도 기름 자꾸 붓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유유상종이라고 제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펴지니까 예전에 이렇게 트름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 하니까 속 트름을 많이 했고 집에 오면 편하니까 막 마음껏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좀 가스 차고 이런 것도 없고 위장도 편하고 예전에는 저는 밥 먹는 게 즐겁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엄마하고 맨날 어릴 때 맨날 티격태격한 게 밥 먹어라. 너네들은 생전에 뭘 사다 놔도 냉장고 문을 안 연다. 우리 집처럼 냉장고 문 안 여는 집도 없다. 먹는 거를 극도로 좀 싫어했었어요. 소화가 안 되면 속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누가 뭘 음식을 권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불쾌하고. 그래서 뭐 더 먹으라는 말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게 사실 말도 안 돼. 네. 먹는 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이거 맛있어, 이거 더 먹어, 이거 먹지 왜? 뭐 이런 말을 제일 싫어했었어요. 지금은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먹는 거를 철두철미하게 안 빼먹고 뭐 간단하게 먹더라도 다 먹어요. 그걸 그래서 식자재 사고 요리하고 밥 먹고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게 취미예요. 옛날에는 식자재 사러 갈 수도 없었고 사러 갈 수도 없고 요리할 힘도 없고 먹어도 체하기만 하고 못 먹어서 버려야 되고 버리는 게 또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악순환이면 지금 이제 선순환이니까 굉장히 즐겁죠. 먹는 거. 다 얘기하면 밤을 새야 돼. 안구 건조도 제가 다 심해서 그때는 병원 다녔던 거예요. 안과 가서 그 안약 넣다가 저는 렌즈도 이렇게 못 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건조했다는 거. 눈에다 뭘 하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안약 넣는 것도 저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 매번 눈물 넣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거울 보고 막 넣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못 하겠더라고요. 컴퓨터를 8시간씩 봐야 되는데 안구 건조증 때문에 울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는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도 생각나는 게 저 중학생 때인가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그거 울 일이에요. 눈을 감아도 눈이 따가운 거예요. 네.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얼마나 불편한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것 때문에 울었다니까요. 맞아요. 엄마 나 여기서조차도 일을 못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 막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만큼 이렇게 눈이 필요한 것만큼 필요한 게 없어요. 하루 종일 눈이 필요하면 온몸이 다 필요했거든요. 딱히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잖아요. 뭐 눈물 잠깐 넣는다고 눈이 안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게 눈물이 약도 아닌데 이걸 내가 이렇게 노동처럼 하루 종일 몇 번이나 넣고 있는 게 너무 짜증스러워서 안약을 이만큼 타놓고 던져만 나버렸어요.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도 아픈데 열심히 넣고 아프니. 결국에는 여기서 피가 가야 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생기는 건데. 네. 여기가 막혀있고 겉에 그리고 이노염 때문에 약국에 있을 때 약을 달고 자랐어요. 이건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가만히 냅둬보니까 가래가 이만하게 나오고. 진짜 이만했어요? 진짜 얼마나 하셨어요? 진짜는 엄지손톱? 엄지손톱? 꽤 크네요. 엄청 커요. 근데 덩어리가 꿀떡하면 나올 만큼 알사탕만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내가 콩팥 때문에 약도 겁이 나서 못 먹겠고 얘는 안 낫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오면은 막 2주씩 막 이렇게 가니까. 지금은 인후염이나 눈 건조해지는 거 인후염은 거의 없는 거죠. 눈도 괜찮아요. 눈도 근데 여기가 목이 이제 극도로 좋아졌나 봐요. 이제 계속 이제 시간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렇게 딱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눈이 오늘도 얼마나 이렇게 안 피곤한지 막 진짜. 그리고 여기가 다 기관지가 좁아졌는지 휘었는지 예전에 이게 고구마하고 계란 먹다가 숨 막혀서 이렇게 죽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꿀떡 삼켰는데 여기서 딱 있는 거예요. 물을 먹었죠? 안 내려와요. 그런 분들 좀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두려웠어요. 이게 무심코 물 먹다가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사람이 몸이 나빠지면 별별 게 다 나빠지는구나. 근데 그걸 알았어요. 심지어는 이것까지 안 넘어가더라고. 아, 그러면 뭐 숨 못 쉬면 죽는 거지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고, 뭐 건망증에 뭐 제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슈퍼에 뭘 사러 들어갔다가 그냥 집에 갔나 봐요. 네, 자전거를 놓고요?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자전거 잃어버렸다고. 그건 진짜 건망증이네요. 까먹은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하다가 집에 갈 때 자전거 앞 그 주머니에다가 바구니에다 놓고 운전해서 집에 오면 이제 그것만 들고 올라가려고 그걸 놓고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휴대폰이 아침까지도 몰라. 밤새도록 그 바구니에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침 알람이 울리니까 자기가 이렇게 주워다가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저한테로 휴대폰을 찾은 지 몇 번이나 돼요. 그래서 내가 제발 바구니에만 놓지 말자 이런 생각도 하고 저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도 어릴 때부터 힘들었지만 저 상상도 안 되는 힘듦이었어요. 저도 이제 치료사 생활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살아서 30대 넘어가고 이제 30대 후반 되고 하면은 비슷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인생이 끝나나 살면서 암흑을 만난다는 거를 사람이 그러니까 돈 할 게 없는 게 이게 돈을 쫓다가 보면 자기 몸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사실 여기 적혀있는 뭐 성대, 낭종, 가래, 입술 각질, 구수염, 코골이, 귀에 염증, 소리에 민감하고 이비인후과 그냥 다 있었어요. 이건 전부 다 이제 여기 목 불편함을 생기는 게 있잖아요. 네, 이비인후과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좀 여기 경련까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머리가 여기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의무실에 갔더니 선생님이 빨리 MRI 찍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MRI까지 찍어봤네요. 처음으로. 뭐 이렇게 혈관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혈관에 암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일주일이 지나도 여기가 안 풀려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요. 우리가 보통 경동맥 검사하거나 이런 거 했을 때, 뭐 경동맥에 뭐 기름때 낀 거 없다 이런 소견이 나와도 겉에서 근육이 막고 있으면 안에서 기름이 혈관을 막고 있나? 겉에서 근육이 막고 있나? 맞아. 압이 세지는 건 내가 누르는 건 똑같으니까. 누르는 건 똑같으니까요. 근데 저 지금 진짜 놀란 게 저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안 쉬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겨울 되면 감기가 오잖아요. 꼭 오면 코, 이비인후과 이쪽으로, 인후염 이쪽으로 와서 제가 말을 하는 직업인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제 약을 한번 치료하지만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약을 먹었는데 3일 동안 못 일어난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갖고 이렇게 돌아눕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출근을 못하니까 잘릴 판이에요. 근데 내가 뭐 기거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말이지 돌아눕지도 못하는데 이 몸이 망가지면 그냥 고장이 안 나는 데가 없고 제가 이렇게 또 피부 가려움이 심해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온몸을 다 긁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겨울에 이런 스타킹 같은 거 검은 바지 입었을 때 자꾸 각질 나온다고 막 그래서 이거 온몸을 다 긁으면 그냥도 각질이 좀 많은 편인데 또 각질이 딱 일어나서 또 막 그 각질 정리를 또 빨래하고 또 목욕하고 이 각질도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씻어야 되지 또 수분, 유분 뭐 이런 거 밸런스 맞춰가면서 뭐 발라줘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요즘에는 각질 같은 데 잘 일어나는 걸 모르겠어요. 저는. 각질이 거의 한 90% 정도 줄었어요. 몸이 조금 피곤하면 한 번씩 일어나고 그리고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온몸을 긁어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거울을 화장실에서 각질도 떨어지고 하니까 화장실에서 긁잖아요. 그러면 비듬 때문에 머리 긁지. 또 이렇게 온도 때문에 더운 데 있다가 차가운 데 오거나 차가운 데 있다가 더운 데 오면 몸에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긁어서 온몸이 펄겋게 다 일어나야 끝나요. 그러면 열이 막 일어나면 그거는 진짜 땅에 가뭄 나는 거랑 완전 똑같아요. 가뭄 나면 흙먼지 폴폴 날리듯이 이제 피가 잘 거기까지 안 가면은
그 피부 껍질이 폴폴폴 날리는 거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잠을 잘 잤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엔 좀 잘 주무시나요? 잘 자요. 왜냐면은 제가 놀라운 게 정말 어떤 분도 그런 그 인터뷰 했던데 나와서 보니까 잠이 와서 잔다는 거. 자야 돼서 자는 게 아니고 잠이 서로 와요. 잠이 오면 예전에는 이렇게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잠이 서로 와서 어느새 잠들어 있어.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종부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자고 일어나서 안 피곤한 게 그게 정상이라고. 그럼요. 자고 일어나도 아침에 저는 할 일을 남겨놓고 잘 정도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뒷정리하고 설거지 돌려놓고 뭐 이런 거 남겨놓고 자요. 저녁에 막 무리해서 뭐 하려고 하지 않고.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충분히 내가 활동할 컨디션이 된다는 걸 아니까. 예전에는 뭐 아침에 집안일을 하면 회사 가면은 지쳐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뭐 일거리를 안 만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침에 해도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죠. 체력이 되니까. 예전에는 일어나서 피곤한 밥맛이 없잖아요. 아침을 좀 간단하게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피곤한 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시간은 오래 자는 건 아니에요. 한 6시나 되면 일어나요. 일단 수면의 질이 좋아져서 중간에 깨는 일은 일절 없고 진짜 일절 없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이 맨날 탔거든요. 근데 이게 좋아지니까 목 타는 것도 아침에 없고 선생님 코도 많이 그럼요. 옛날에 맨날 코딱지 파는 게 일이었거든요. 뭐 배출되면 당연히 일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일단 뭐 오전 유부는 예전에 여기 두드리면 여기가 계속 아팠어요. 오늘 또 해보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내가 이게 몸이 휜 것도 좀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엉덩이나 그 다음에 이쪽 허벅지나 손발 차거나 배가 차거나 여기도 찼었고, 여기 찬 건 진짜 신기했었는데. 지금 오늘도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찬 거에 한 10분의 1 정도? 약간. 옛날에는 여기가 겨울에 떨어져 나가나? 싶을 정도로 여기 막 떨어져 나갈 정도로 차가웠어요. 여기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냉증들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요. 근데 이렇게 오늘 보니까 여기는 사시사철 차가웠거든요. 여기가 차가운 건 진짜 사실 안 좋은 얘기예요. 왜냐면 발 차가운 건 심장에서 머니까 돌아오기 힘드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막 뜨끈뜨끈하잖아요. 근데 여기만 독보적으로 차가우니까 이게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아지면 다 좋아지는구나. 그럼요. 저도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오늘은 어깨가 아파요. 여기만 고쳐야지. 이게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해요. 그래요. 내가 20대부터 내가 아니면 더 어렸을 때부터 그랬겠죠. 몇십 년을 아파왔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뭐 몇 년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게 좋아진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정말. 그럼요. 정말 제가 늘 박종구 선생님은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거를 또 엄청나게 또 제자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또 선생님이 그걸 또 직계 제자로 받아서 이걸 하고 있는 게 나는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살면서 이렇게 안도감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사람이 삶의 안정감이 선생님이 또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어쨌든 염려증이 생기다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지. 그렇죠. 그 말이 엄청나게 아픈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정말. 저도 사실 되게 많이 아팠었고. 이게 제가 예전에 너무 정신적인 것까지 힘들었었던 이유가 방향을 찾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무슨 도움을 받아야 이게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까. 단순히 무슨 우울증 약 하나 먹는다고 이게 될까? 그건 아니지. 그러면 어디를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 정말 사람한테는 엄청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내가 누가 있다? 거기를 간다? 여기를 가면 된다? 이런 이제 신뢰가 있을 때, 난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80, 90대도 뭐, 혜성 선생님 찾아오면 되니까. 제가 먼저 죽지만 않으면서. 선생님하고는 이제 너무 오래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종부 선생님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네. 이런 제자분들로 인해가지고, 또, 종부 선생님 맨날
국내에 안 계실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국내에 계시는 제자분들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나와 같은 이런 수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그런 혜택을 좀 받으시고, 특별히 또 병원에 계시니까 얼마나 이렇게 오기가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중증에 해당하는 환자입니다. 암 수술을 했었다거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 그런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프면 뭐 오면 되죠. 근데 이제 정말 병원에서 병원 선생님으로서 또 이제 얼마든지 예약하고 오고 뭐 계속 연속적으로 그 인연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네,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막 강의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유튜브도 좀 많이 올려달라고 이렇게 좀 요구도 할 수 있고 선생님 이것만 전적으로 하시니까. 네. 저도 사실 그냥 올리다가 그냥 뭐 귀찮은데 안 올려야겠다 했는데 환자분들이 그런 거 보고 도움된다고 하니까 엄청 도움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운동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까지 막 전파했어요. 엄마 이거 열심히 봐야 돼, 따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뭐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제 내가 하는 것보다는 그 선생님의 그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강의라든지 이런 걸 소개시켜주면 훨씬 더 이제 그쵸, 더 알아듣기 공신력도 있고 좋고 하니까 계속 이 일을 정말 전문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참 의지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 얘기로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그 노래하고 계시잖아요. 네. 습관에 하시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그렇죠.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면서 찬양이 저한테는 엄청난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부를 수 없었지만 힘이 없어서 그나마 그래도 찬양은 좀 했었거든요. 나는 죽을 때까지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찬양을 해보니까 온 몸에 식은땀이 나고 성가대를 딱 들어갔더니 이게 노래를 할 수 없는 몸이더라고. 해보니까 1시간 연습하고 나면 탈진을 하고 목이 맨날 쉬고 나중에는 그 성대 낭종도 알게 되고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그리고 뭐 인후염 때문에 또 목이 잠기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 이걸 해결해야 된다. 진짜 신기한 게 지금 거의 2시간 얘기하고 계신데 여기 멀쩡해요. 그래요? 네. 지금 2시간 얘기하고 있어요? 한 1시간 20분 정도 돼요.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해서 성가대 그 성악 그 유튜브를 정말 이론 공부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공기 반 소리 반이더라고요. 그 호흡이 있더라고요. 그쵸, 소리도. 거기까지는 알게 됐어. 알게 됐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할 수 있나 했는데 혜성 선생님을 만나고 그걸 안 거야. 4년, 5년 동안 고민해왔던 그 이유를 이게 이제 흉곽이 이렇게 선생님이 늘 표현해줬던 그 나무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받쳐주지 않고 이제 몽골 쓰게 되면 목을 잡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한 거지. 뭐 운동이 됐든 뭐든 이제 뭐 이론이 됐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더니 주일날 목을 쓰고 월, 화, 수 목이 항상 쉬어 있었어요. 매주 목이 쉬어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갑상선 암수술하고 난 이후부터는 목이 더 쉬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인데 안 쉬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또 느낀 게 보통 한 목요일 저녁쯤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화요일 어제부터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치료를 내가 늘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게 매번 그 수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얼마나 희망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올 때 우울한 거는 눈이 침침할 때 우울한 거랑 같은 건데요. 말하는 직업이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핀잔도 많이 들어요. 목이 왜 그래요? 오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어떤 분은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 상담사 목이 그래서 돼요? 막 이래요. 불쾌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상냥한 목소리를 기대했지만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 막 불쾌하다 이거잖아요. 그쵸. 뭐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서비스업인데. 근데 저는 그런 게 더 자극이 됐어요. 더 열심히 치료하면 되니까. 네, 감사하다. 더 열심히 치료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를 온전히 터득해야 되겠다. 호흡, 그리고 근육을 쓰는 방법, 그리고 내 몸을 관리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말할 때 맨날
껄껄하고 숨이 안 돼가지고 내가 말을 하다가 호흡이 막히고 그러니까 숨을 먹는다 그러죠.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말이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연결이 안 돼. 호흡이 짧아서. 집에서 엔선에 물을 때 막 풍선 부는 거 뭐 불필요한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귀한 거를 아마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혜성쌤 말고는 없지 않을까? 내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내가 엄청난 귀인을 만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노래도 욕심만 내지 않으면 계속 점차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노래를 해도 속이 솔직히 많이 피곤하진 않아요. 예전에 비하면은 불필요한데 힘을 안 쓰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쓴다는 거 그리고 내 몸을 알고 쓴다는 거 또 누구나 말할 때 말하는 게 편하다면은 또 뭐 사람과의 관계도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말하기가 힘들면 별로 이렇게 대인관계도 하기 싫잖아요. 그럼요. 네, 저는 말하는 게 이제 힘들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말하고 나면은 진이 빠진다 그러죠?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노래를 하겠다고 몇 년 반 고생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걸 포기하고 재능이 없어서 포기하고 치료사가 되고 몸에 대해 알고 내 몸을 고치다 보니까 어느 날 옛날에 노래 연습할 때 죽어라 안 됐던 게 그냥 돼버리니까 저도 이제 저랑 이제 노래 같이 했던 형들한테도 뭐 배우고 저랑 같이 교류하면서 계속 의견 나누면서 보컬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점점 쌓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입 움직이는 게 별로 안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뭐 작은 근육도 쫑쫑 하는 게 우리 씹는 것만 봐도 계속 안 힘들어요. 근데 소리를 내는 거는 내가 여기서 압을 만들어주고 그 압을 버티는 힘이 없으면 여기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하면은 목에 힘을 주면 머리로 피가 안 가요. 머리로 피가 안 가니까 자꾸 이렇게 지치는 거예요. 그런 목이 해결이 돼야 목소리가 예뻐진다고 정부생 강의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지금 이 목소리를 70, 80대도 이렇게 젊은 사람의 목소리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그럼요. 목 관리를 계속 할 거니까. 그럼요.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할아버지 소리라고 하는 아이고 이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 가슴통에 힘을 보니까 목을 좁혀서 내는 소리. 그러니까 할아버지들도 여기 관리 잘 되면은 노인의 소리가 아니라 좀 맑은 소리, 장년의 소리가 나오는 중년의 소리가. 야, 그래서 매번 뭐 안 되던 음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목을 치료하면서 목소리가 이제 고음이 다 이렇게 매끄럽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야, 이게 사람들이 종부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이 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목이 아무리 중요해도 치료를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맨날 괄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또 부연 설명해드릴게요. 결국에는 목은 내 몸의 가장 위에 얹어진 거기 때문에 아래쪽이 흔들린다면 목은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에 괄사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나 아래쪽부터 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 그쪽으로 잘 통하지 않게 되는 이게 균형을 맞춰서 이제 내가 써야 될 힘이 필요한 부분에서 힘이 들어가면은 이제 불필요하게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노래하는 것도 저는 이제 꿈꿔봐요. 나이 70, 80대면 이제 성가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시점에서 나는 계속 이제 승승장구하고 얼마나 나의 기쁨과 만족과 이렇게 내 몸을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지금 올 때마다 고음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면 고음은 이 성대가 길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왜 길어져야 되냐면 성대가 얇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줄이 두꺼운 게 낮은 음이고 얇은 게 높은 음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얇을수록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고음을 내기 위해서는 성대가 얇아져야 되고 성대가 얇아지기 위해서는 길어져요. 늘어나요.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늘어나야만 해요. 그래서 늘어나려면 이게 성대가 앞뒤로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 압이 부족해서 여기 압을 주기 시작하면 성대를 쥐어짜니까 이게 늘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 몸통 힘이 부족하면 고음이 안 나는 거예요. 나도 듣기 싫은 소리로 그렇죠. 억지로 나는. 그렇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고음을 되게 잘 지르는 거야. 노래를 잘하는 거에 떠나서 몸통 압이 되게 좋으니까 확 하면 그냥 팍 나버리는 거예요. 김주영님이 항상 그래서 성대를 앞에를 열고 뒤에를 붙이고 그게 이제 성대는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준영님이 항상 이거 성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딱 잘라 말하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올 때는 찌그러졌나? 앞에가 눌렸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진짜 목을 잡는다는 거를 스스로 느꼈는 게 밑에를 쓰니까 위에가 잡힐 일이 없더라고. 밑에를 쓰면. 근데 여자들은 정말 이렇게 광배근 운동을 좀 정말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꼭 노래가 아니어도 힘을 불필요하게 안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광배근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어깨, 등, 골반에 붙어있는 되게 넓은 근육이라서 단순히 힘을 쓰는 근육이 아니라 몸을 조절하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광배근 중요하다고 해서 나 막 턱걸이하고 막 땡기고 이 훈련만 하면은 원하는 바를 절대 이룰 수 없고 광배근을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지 그것만이 중요해요. 그게 쓸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인데 제가 헬스장 가서 보거나 운동에서 다쳤어요 하면 오는 사람들 보면요 광배근을 쓰긴 쓰는데 다 이상하게 써요. 다 양쪽 다르게 쓰고 양쪽 다르게 쓰면 척추 반드시 휘거든요. 그 광배근 선생님 얘기하는 근육들은 제가 다 공부를 해봐요. 그 인대가 엄청 많던데. 그게 이제 광배근이 이렇게 오고 허리 쪽에 흉요근막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랑 엉덩이랑 이제 크로스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배근도 훈련시키고 엉덩이도 훈련 같이 시키잖아요. 반대쪽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교하게 사람의 몸을 창조했는지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럼요. 합리적인 것밖에 없어요, 사실. 나 너무 놀랐어요. 이 크로스 되는 거 보고. 그렇죠. 그래야만 균형을 맞출 수 있죠. 그 얼마나 똑똑해. 이게 그랬을 때 힘이 딱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우리가 사람 몸에 옛날에는 필요 없다고 여기 맹장 밑에 충수돌기 떼고 비장 떼기도 하고 꼬리뼈는 꼬리에 태화가 됐니 여기는 보톡스를 맞아도 되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몸은 절대 쓸데기 없이 만들어진 게 없어요. 때문에 뭔가 외력으로 여기 턱 좀 깎아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 좀 이렇게 째가지고 이렇게 좀 당기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가슴에 보형물 넣는다거나 자궁 애 다 나왔으니까 드러내는다느니 그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갑상선에 반절제를 해보고 많이 느꼈는데 뭘 떼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맹장 어렸을 때 그 수술해서 지금도 피곤하면 몸이 이렇게 기울어요. 물론 저는 이제 터지기 직전이었으니까 당연히 뗐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20대 후반 때 이렇게 자궁 근종이 커가지고 이렇게 질 밖으로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었어요. 엄청 컸네요. 네. 그때 그러니까 그 수술을 처음 했는데요. 그 수술 이후로 몸이 안 좋았던 거예요.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던 게 후반이었거든요. 그때 그걸 이제 떼냈잖아요. 떼내고 난 다음부터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것 같았어요. 이게 근종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과학의학적으로 산부인과 의학적으로 에스트로겐 과활성 다른 여러 가지 호르몬적인 이유라든지 혈액순환적 문제라든지 유전적 문제라든지 있지만 사실 우리 장기에 뭐가 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장기에 가해지는 압력을 없애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이런데 자꾸 누르면 여기 굳은 살 생기거나 티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를 자꾸 외부에서 압박하는 어떤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소장이나 대장에 가스가 많이 차서 방광이나 자궁을 눌러버리는 상황이라면 그거 가스가 그대로인데 근종을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버티고 있던 게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니까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대는 건 항상 마지막에 있어요. 칼을 대야만 하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서 저 자궁 드러낸 환자분들 치료하면은 우리가 숨 쉬면 가슴통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궁 빼낸 사람들은 숨 들이키는데 가슴통이 꺼져요. 밑에서 받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궁 드러낸 사람들 골반이 불안정하니까 이제 무릎 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종구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는 몸의 균형을 맞추고 맞아요. 그러니까 쉬워. 가만히 있을 때 균형도 아니고 이 사람의 생활할 때 균형을 맞추고 이 사람의 어떤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걷는 거, 숨 쉬는 거 사실 그거 조절하면은 안 낫는 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기가 자기를 자연 치유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왜냐면 현대의학도 그렇고 한의학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너무 늦었네요. 저는 괜찮은데 선생님 제가 네. 지금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일들이에요, 선생님. 이런 일이 있게 될 줄이야. 이게 제가 저녁 일찍 먹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녁 끝까지 붙잡고 있어가지고. 저녁요? 네. 4시 50분에 감자 먹었어요. 그래요? 네, 저 선생님. 네. 저는 하루 일정 다 준비해요. 준비하고 제가 누구하고 얘기한 거는 다 지키려고 노력해요. 제가 저녁을 가볍게 먹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다 새겨들어요. 제가 위장을 위해서 일주일만 노력을 하고 그래서 내가 차도가 있다면 내 위장은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내가 결론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자기가 미련한 짓을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먹는 거는 사실 되게 예민한 문제라서 환자분한테 추천할 때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보통 이제 현대의학에서 추천하는 거랑 좀 다른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냥 해보시고 좀 안 좋아진 것 같으면 이제 말으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위장이 중요하다. 위장이 안 되면 다 안 된다. 이게 그거를 그냥 하는 소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 체크했잖아요. 여기는 좀 덜 아프네 확실히. 어젯밤에도 감자는 먹기로 잘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 여기 안 남는다는데 내가 계속 내가 나를 괴롭히면서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야 되겠다. 네. 참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선생님 이렇게. 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네. 온다면은 네. 그 사람이 좀 낫는다고 한다면은 이건 다 김주영님. 저도 그냥 종부 선생님 하는 일에 약간 일조하는 차원에서 한 것 뿐이에요. 또 신발 까먹고 갑니다. 근데 이제 까먹어도 이제 그냥 알아차시네요. 네, 저는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깜빡했다가 이제는 이제 알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